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로얄의 안동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안, 그리고 답변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다투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30일의 기간은 엄격하게 정해진 기간은 아닌데요. 피고가 위 30일의 기간을 놓치게 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30일의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형식과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서는 자백간주를 규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변론기일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분명히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은 크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구 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결론을 표현한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때의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2번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청구 원인은 원고가 청구 취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청구 원인에는 청구 취지에서 기재한 1억 원을 피고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즉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소장에서 기재한 청구 원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피고의 입증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방안, 피고의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건 성공 사례들은 법무법인 로얄 안동화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